지난번에 이제 위치 에너지 얘기,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 거, 그지? 포텐셜 에너지 얘기했는데, 지난번에 이런 얘기, 그래서 지면이 이렇게 있으면, 지면에서 어떤 물체가 이렇게 떠 있으면, 그지? 포텐셜 에너지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얘가 그럼 얼마큼의 포텐셜 에너지를 갖는지는 얘가 질량이 m이라고 하면, 땅바닥에 있는 애를 여기까지, 이 높이까지 들어올리는데 해준 일만큼 걔는 에너지가 생긴 거다. 그래서 요 위치에서 이 물체가 갖는 포텐셜 에너지, 이 P는 mgh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얘를 여기서 여기까지 들어올리는데 mgh만큼의 일을 하기 때문에 반대로 얘는 여기서 이만큼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다. 그럼 또 얘는 여기서 이만큼의 에너지를 갖고 있으니까 얘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 떨어져서 만약에 여기에 어떤 못이 하나 이렇게 있다고 이 못을 박을 거 아니야. 그럼 이거만큼의 또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야. 내가 물체에 일을 해주면 그 물체는 내가 일해준 것만큼 에너지가 생기는 거고, 그러면 그 물체는 그가 또 지가 갖고 있는 그 에너지만큼 다른 물체에 대해서 일을 해줄 수 있는 거라고. 그리고 또 하나 얘기했던 거는 이 높이는 기준이 어디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지면을 기준으로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책상이 하나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책상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이 높이가 달라지겠지. 같은 물체라도, 그죠? 그래서 기준면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 높이가 달라질 수 있고, 그러면 위치 에너지도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포텐셜 에너지는 내가 이게 물체를 들어올려서 여기까지 들어올려서 일을 한다 그러면 내가 중력에 대해서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요 포텐셜 에너지는 중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포텐셜 에너지라는 게 어떤 기준으로부터 위치가 달라지면 그 위치에서 갖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거기 나오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라는 거예요.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자, 그러려면 우리가 탄성력이라는 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탄성력. 탄성력이라는 힘이 뭐지? 내가 어떤 물체를 변형시켰을 때 혹은 길이를 달라지게 했을 때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오려고 하는 힘이 탄성력인 거야.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용수철이나 고무줄 이런 거 이제 생각하면 쉽지. 자, 그래서 만약에 바닥에 이렇게 벽에 이렇게 용수철이 하나 이렇게 있단 말이지. 근데 내가 이 용수철을 잡아 늘렸어.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잡아서 한 이만큼 늘린 거야. X만큼. 그러면 이때 내가 이렇게 잡고 있으면 나는 이쪽으로 이제 얘를 잡아당기고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이 놓는 순간 얘가 되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쪽으로 되돌아가려는 힘, 요 힘이 바로 탄성력이란 말이지. 근데 요 탄성력이라는 힘은 내가 생각해봐. 니네 용수철을 많이 잡아당길수록 내가 가만히 잡고 있다는 얘기는 내가 잡아당기는 힘하고 탄성력의 크기가 같은 거거든. 근데 내가 이 용수철을 많이 잡아당길수록 이게 잡고 있으려는 힘이 어때? 더 힘들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용수철이나 고무줄 같은 걸 많이 잡아 늘리면 요 길이가 길어질수록 탄성력도 그만큼 커지는 거야. 왜? 내가 잡고 있는 힘이 점점 세진다는 얘기는 얘가 점점 세진다는 얘기거든. 얘네들이 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나타내면, 자, 요 세로축을 탄성력이라고 하고, 그걸 F라고 하면,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내가 늘어난 길이라고 하면은, 그래서 용수철을 늘리면 늘릴수록 내가 잡고 있어야 되는 힘이 점점 세진다는 얘기는 탄성력도 점점 커진다는 얘기인 거예요. 알겠니? 그래서 탄성력이라는 힘은 고무줄이나 용수철을 갖고 얘기하자면 걔네가 많이 늘어날수록, 많이 변형될수록 탄성력이 세진다 이거야. 그죠? 그러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닥에 여기 이렇게 용수철이 이렇게 있는데, 용수철이 있고 여기 물체가 하나 이렇게 딱 용수철에 매달려 있는 거야. 내가 용수철에 매달린 이 물체를 잡아당겨서 여기까지 끌고 간다고 하자, 이렇게. 그죠? 여기까지 끌고 간 거야, 이렇게. 이렇게 끌고 간 거야. 이렇게 이제 끌고 갔어.
여기까지. 자, 그러면 내가 끌고 가는 동안 나는 계속 힘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얼마큼의 힘을 줘야 돼? 계속 탄성력만큼의 힘을 끌고 가야 돼, 그지? 맞지? 근데 탄성력은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끌고 가는 동안 내가 당기는 힘이 점점점 세지겠지. 왜냐면 내가 당기는 힘하고 탄성력하고 똑같다 그랬어. 그래서 내가 이 길이만큼, 용수철의 길이가 늘어난 것만큼 얘를 끌고 갔어. 그럼 나 일한 거잖아. 맞지? 일한 거지. 그럼 내가 해준 일의 양은 어떻게 되지? 내가 잡아당기는 힘에다가, 그지? 잡아당기는 힘에다가 내가 그 물체를 끌고 간 거리 곱해주면 내가 해준 일의 양이 되거든? 근데 용수철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끌고 가는 동안 얼만큼의 힘으로 잡아당겨야 된다고? 탄성력이라는 힘하고 똑같은 힘으로 잡아당겨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걔를 끌고 갔으면 그 길이만큼 용수철이 늘어났겠지. 그지?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 그래프 봐봐. 지금 탄성력이고 늘어난 길이니까 결국 이 면적이 뭐가 되는 거야? 내가 해준 일의 양이 되는 거겠지. 시험 이해됐니? 이해됐어? 그럼 이 면적 어떻게 되지? 자, 우리가 늘어난 길이를 선생님 X라고 하고 탄성력을 F라고 하면 이 면적만큼이 결국 내가 해준 일의 양이 되는 거야, 이 경우에. 면적이 내가 해준 일의 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는 이렇게 쓴다만 실제로 이제 이 그래프를 가지고 계산하면 이 길이 X고요. 이 길이가 F라고 하면, 그지? 참고로 이제 F는 탄성력은 우리가 이제 KX 이렇게 나타내거든. 탄성력은 늘어난 길이에 비례하기 때문에 F라는 거 대신 여기다 KX라고 쓴단 말이야. 그래서 K는 이제 용수철 상수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고, X는 그러니까 탄성력이라는 힘은 늘어난 길이에 비례하니까 요거 이렇게 등호로 바꾸면 상수 하나 써서 이렇게 나타내거든. 그래서 여기서 K라고 하는 거는 용수철 상수라는 상수를 의미하는 거야. 근데 결론은 탄성력이라는 힘은 늘어난 길이에 비례한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F 대신에 KX라고 써놓으면 요 면적은 X 곱하기 KX 곱하기 2분의 1이 되겠지. 맞아? 그럼 그 결과 어떻게 되겠어? 2분의 1 KX의 제곱 이렇게 돼. 내가 용수철에 매달린 물체를 잡아당겨서 뭐 S만큼 잡아당겨, 혹은 이 X라고 할게. X만큼 잡아당길 때 내가 해준 일의 양은 이만큼이야. 그러면 자, 처음에 용수철이 늘어나기 전에가 여기야. 여기를 기준으로 하자면 내가 얘를 여기서 여기까지 끌고 갔을 때 위치가 변한 거잖아. 그럼 얘도 위치 에너지가 생긴 거지. 맞아? 얼만큼? 내가 해준 일의 양만큼. 알겠니?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끌고 가는 동안 이만큼의 일을 해주면 그 물체는 이만큼의 에너지가 생길 거 아니야.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이만큼 위치가 변했을 때 그게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인 거지. 그래서 마찬가지로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도 포텐셜 에너지가 EP라고 쓰면 얘는 2분의 1 KX 제곱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 X라고 하는 건 그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 그럼 그 늘어난 길이는 당연히 기준이 어디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K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용수철 상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야. 일반적으로는 니네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가장 많이 나오겠지만, 중공 과정에서야 그거밖에 안 나오지만, 여기서는 요것도, 용수철이나 고무줄에 매달린 물체도 그게 위치가 달라지면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를 갖는다. 근데 그때는 이만큼의 포텐셜 에너지를 갖는다. 왜? 내가 그만큼 변형시키기 위해서 이거만큼의 일을 하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하면 얘는 포텐셜 에너지가 없었는데 여기 가면 이만큼 포텐셜 에너지가 늘어나야 되니까 결국은 이만큼의 포텐셜 에너지를 갖고 있는 셈이다 이거야. 알겠니? 이걸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라고 한다 이거지. 알겠니? 포텐셜 에너지라고 한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 당연히 얘도 에너지니까 앞서 계속 나온 것처럼 단위는 그냥 똑같이 일의 양과 마찬가지로 줄이라는 단위 쓴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니?
자,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운동 에너지하고 이제 위치 에너지까지 얘기했잖아. 자, 그러면 봐봐. 우리 이 단원이 역학적 에너지 전환과 보존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럼 이 역학적 에너지라는 게 뭐야? 그때도 얘기했지만 역학적 에너지라는 것은 우리가 앞서 배운 물체가 갖는 운동 에너지에다가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를 합친 걸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거야. 합친 걸. 합친 걸 역학적 에너지라고 한다 이거지. 근데 물체가 뭐 우리 중력에 의한 포텐셜 높은 데서 떨어지거나, 자 그럼 봐봐. 내가 어떤 공이 하나 있는데 잡고 있었어. 이렇게 지면을 기준으로 해서 h 높이에서 질량이 m인 애를 잡고 있었단 말이야. 그럼 얘는 현재 무슨 에너지만 갖고 있는 거야? 포텐셜 에너지만 갖고 있는 거지? 내가 잡고 있으니까 속도는 0이지? 근데 놓으면 어떻게 되지? 중력이라는 힘 때문에 얘가 아래로 떨어지지. 게다가 아래로 떨어지는 건 우리가 앞서 배운 등 가속도 운동이야. 점점점 빨라질 거야. 자, 그러면 이게 여기를 지나간다고 치면 얘가 이때 지나갈 때 속력이 있을 거 아니야. 속도가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이제는 아까는 운동 에너지는 없고 포텐셜 에너지만 뭐 얼마큼 갖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여기 오면 운동 에너지가 얼마큼 생기겠지. 이제 속도가 있으니까. 대신에 높이는 낮아졌지. 맞아? 높이는 낮아졌잖아. 그러면 아까에 비해서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돼? 아까보다 줄어들었겠지. 맞니? 그러면 결국 이거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거냐면 여기서는 위치 에너지만 갖고 있었는데 얘가 떨어지는 동안에 위치 에너지가 점점 줄어들면서 운동 에너지는 점점 늘어난 거거든?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구나. 왜냐하면 선생님이 앞서 얘기했지만 에너지는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 새로 생기지도 않기 때문에 그냥 다른 종류의 에너지로만 바뀌어간다고 그랬었거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포텐셜 에너지는 줄어들고 운동 에너지는 점점 늘어나는 것으로 보아 물체가 떨어지는 동안에는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구나 라고 이제 알 수 있다. 전환된다 이 말, 전환.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 그래가지고 자 역학적 에너지라는 건 지금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합을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데 그 두 번째 중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 이렇게 그죠? 말 그대로 뭐냐면 이런 식으로 위치 에너지가 지금 이 경우에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건데 이때 이걸 더한 값들은 항상 늘 일정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즉 역학적 에너지 이 두 개 합한 값이니까 위치 에너지가 줄어들면서 운동 에너지가 늘어나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긴 하지만 이 둘을 더한 역학적 에너지는 이때나 항상 같더라 이거야. 같더라. 이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되는 거야. 보존. 알겠니? 단 조건이 있어. 뭐일 경우에? 공기 저항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는 항상 그렇더라 이거야. 항상. 알겠니? 항상 그렇더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그게 그래프로 지금 거기 나와 있는 거거든. 그래프로 나와 있는 건데, 자, 그게 왜 그럼 성립하는지를 그 옆에 플러스 강의에 보면 중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 그래서 나와 있지. 맞아? 그거를 한번 봐봅시다. 그죠? 자, 이거 봐.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다 그릴게. 자, 어떤 물체가, 질량이 m인 물체가 이만큼 높이에 있었어. H1이라고 해볼게. H라고 해도 H라고 해볼게. 자, 얘가, 그럼 선생님 아까 얘기했지. 얘가 여기 그냥 가만히 내가 손으로 잡고 떠있는 상황일 때는 위치 에너지만 있는 거야. 그지? 근데, 거꾸로 여기서 내가 여기까지 들어 올렸기 때문에 얘가 위치 에너지가 그만큼 생긴 거야. 그럼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것만큼 뭐 한다 그랬어? 일을 할 수 있다 그랬지. 맞아? 그렇잖아. 그 물체가 포텐셜 에너지를 가진 만큼 일을 할 수 있거든? 그럼 만약에 여기서 여기까지 얘가 요 정도 높이까지 내려왔다고 치자고. 그래서 이 높이를 예를 들어서 H1이라고 해볼게. 자, 일단
여기서 얘가 갖는 포텐셜 에너지 어떻게 된다고? M 곱하기 중력 가속도 G 곱하기 높이 H야. 맞지? 그 다음에 여기 왔을 때는 어떻게 돼? M 곱하기 G 곱하기 H1이 되겠지? 자, 포텐셜 에너지가 늘어났니 줄어들었니? 줄어들었잖아. 맞아? 줄어든 거 아니야? 얼만큼 줄어들었지? MGH1에서 아니지, MGH에서 MGH1을 뺀 것만큼 위치 에너지가 어떻게 됐어?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한 거 아니니? 맞지? 이게 수식으로 써서 어려우면 그냥 숫자로, 여기가 예를 들어 위치 에너지가 100줄이었대. 근데 여기 왔어. 높이가 낮아졌으니까 당연히 포텐셜 에너지가 줄어들었겠지. 계산해보면 80줄이라고 치자고. 그럼 얼만큼 줄어든 거야? 100 빼기 80만큼 줄어든 거잖아. 그럼 수식으로 쓴 거야. 그러면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것만큼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물체의 포텐셜 에너지가 이만큼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이만큼 일을 했다는 얘기도 되겠지. 맞아? 이해되니? 에너지 써서 일을 하는 거라 그랬잖아.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가 줄어든 것만큼 뭘 해준 거야? 일을 해준 거라고. 맞아? 일을 해준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운동 에너지 정리했었지. 운동 에너지가 뭐지? 어떤 물체에 일을 해주면 그 물체는 일해준 것만큼 운동 에너지가 늘어난다 이렇게 해줬지. 그러면은 자 생각해봐. 얘가 떨어지는 동안 얘 속도가 점점 빨라질 거야. 운동 에너지가 점점 늘어나는 거라 그랬잖아. 왜 늘어났겠냐고. 이거만큼. 결국 일을 해준 셈인 거기 때문에 그거만큼 운동 에너지가 늘어났다고요. 일의 양만큼 운동 에너지가 늘어나게 된다고요. 자, 그러면은 이 경우에 포텐셜 에너지가 줄어든 것만큼 일을 한 거고, 그럼 그 일을 해준 것만큼 운동 에너지가 늘어난다 했으니까 결국엔 어때?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한 것만큼 결국 그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늘어나는 거라고. 맞지?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포텐셜 에너지가 얼만큼 감소했다고? mg h 빼기 mg h1만큼 줄어들었다고. 맞니? 자,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얼마나 증가했어? 자, 이때 잡고 있을 때는 속도가 0이었을 거 아니야. 맞니? V0라고 할게. 그리고 여기를 지나갈 때 속력이 V라고 하자고. 그럼 이때는 무조건 운동 에너지가 0이겠지. 여기를 지날 때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v의 제곱일 거 아니야. 맞아? 맞니? 아니 이렇게 해도 돼. 여기서의 속도를 그냥 v0라고 할게. 왜냐면 저 위에서 떨어지는 상황이라 생각하면은 여기서는 v라고 할게. 그럼 이때는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0의 제곱이거든. 그러면 아래로 내려가서 속도가 빨라지니까 V가 V0보다는 빠를 거야. 맞지? 그럼 운동 에너지는 누가 더 큰 거야? 위에 거야, 아래 거야? 아래 거가 더 크겠지? 그러면 요 차이만큼 운동 에너지가 늘어난 거 아니야? 아니? 그러면 그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2분의 1 mv 제곱 빼기 2분의 1 mv0 제곱만큼 운동 에너지가 늘어난다고요. 맞니? 그럼 이거를 이항을 시켜볼게. 이항을 시켜보면은 mgh 더하기 얘를 이항시키는 거야. 2분의 1 mv0 제곱은 요거 이렇게 이항시키면은 mgh1 더하기 2분의 1 mv 제곱과 같아. 이렇게 되겠지. 맞지? 자, 이게 뭘 의미하지? 자, 선생님 아까 역학적 에너지라는 거는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 더한 거라고 그랬거든. 그 위치에서. 자, 요거 뭐지? 요 지점에서.
요 지점에서 포텐셜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 더한 거잖아. 맞아? 그 다음에 요 지점에서 속도가 V고 높이가 H1이라면 요거는 뭐야 지금? 요 지점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 더한 거지? 그럼 여기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뭐야? 공기장을 무시한다면 요 지점에서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더한 거나 요 지점에서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더한 거나 같더라. 즉 역학적 에너지는 여기나 여기나 같더라. 역학적 에너지가 뭐더라? 보존되더라 라고 하는 거야. 공기저항이 없다면 물체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지금 떨어지는 상황으로만 얘기했다만 너는 그냥 무조건 이렇게만 기억하면 돼. 물체가 높이 올라가는 상황이든 떨어지는 상황이든 올라가는 상황이면 반대가 되겠지. 올라갈 때는 운동에너지 올라가는 동안 속도가 점점 줄어들 거 아니야. 그래서 운동에너지가 줄어드는 것만큼 위치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늘어나거든. 올라가니까. 그래서 그때는 결국엔 이게 보존이 돼. 알겠니? 역학적 에너지, 위치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한 거는 항상 일정하다. 이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알겠니? 지금 그 상황인 거야, 그 상황. 그지? 그럼 하나 더 해볼까? 자, 거기 옆에 롤러코스터 얘기 나오잖아. 자, 만약에 내가 롤러코스터를 타고 이렇게 지금, 간다고 해보자고. 자, 롤러코스터를 타고 내가 이렇게 내려가요. 그런데 여기서 봐. 내려가는 상황이면은 이게 똑바로 내려가든 이렇게 비스듬히 내려가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지든 이렇게 떨어지든 이렇게 떨어지든 이렇게 떨어지든 이 높이 변화가 하여튼 낮아지는 상황이면 무조건 포텐셜 에너지는 줄어드는 거라고 보면 돼. 그러면 이때는 얘가 이렇게 내려오는 상황이니까 포텐셜 에너지는 점점점 줄어들고 내려오는 동안에는 무조건 빨라질 거니까 운동 에너지는 늘어날 겁니다. 맞지? 그럼 이 구간에서는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이때도 이거는 늘 변함이 없다고요. 레일과의 마찰이 없고 공기저항이 없다라고 하면 에너지 전환 관계는 이렇게 되지만 역학적 에너지는 이 지점이나 이 지점이나 이 지점이나 이 지점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다만 여기가 가장 낮은 지점이라고 그러고 여기가 가장 높은 지점이라 그러면 여기서는 위치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가 최대가 될 거고 여기서는 운동 에너지가 최대가 되는 거지. 점점점 내려오는 동안 운동이 커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 구간에서는 롤러코스터가 다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올라가는 동안 점점 높이가 높아질 거 아니야. 그럼 이 동안에는 포텐셜 에너지는 점점점 커지는 거고 우리가 물체가 올라가는 동안에도 똑같거든. 얘가 똑바로 올라가든 비스듬히 올라가든 이렇게 올라가든 올라가는 동안에는 결국엔 속도가 줄어들어. 그럼 운동 에너지는 감소하는 거야. 그럼 이 구간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야. 그러나 어느 구간이건 간에 각 지점에서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더해준 거는 항상 같더라. 일정하더라. 이 말이 되는 거야. 일정. 알겠니? 그것만 명심해. 거의 뭐 지금 수식적으로 쭉 나와 있긴 하다만, 그지? 수식으로 나와 있긴 하다만, 뭐 수식으로 정리하기보다는, 그지? 정리하기보다는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다. 이거야. 알겠니?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이번에는 자, 요거는 중력에 의한 어떤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면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의 두 번째가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있었잖아. 맞지? 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야. 그 경우에도. 자, 그래서 세 번째. 탄성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 요것도 한번 얘기해. 탄성력에 의한 자, 얘도 똑같습니다. 그럼 여기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의 합인 거야. 아까 앞의 상황에서는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와 뭐야? 여기
운동 에너지 합이라고 그러면 여기서는 탄성력에 의한 포텐. 그럼 우리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2분의 1 k x의 제곱이라는 걸 구한다 그랬지. 공식만 달라졌다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거기 이제 그림을 보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 자, 지금 보면은 자, 용수철이 이렇게 처음 길이가 이렇게 있었어. 여기 이제 공이 하나 딱 있었던 거야. 용수철이 늘어나기도 줄어들지도 않을 때 상황이야. 여기가 그럼 딱 기준인 거야. 여기가 기준. 그런데 내가 용수철을 잡고 이만큼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잡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만큼 뭐 x만큼, 그지? 이렇게 얘기할까? 여기까지 늘렸어. 났어. 그러면 어떻게 되지? 줄어들 거 아니야. 줄어들어서 지금 이 지점을 지나고 있는 거야. 이 x1만큼 늘어난 상태로 지금 이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 거야. 맞지? 그러면 자, 이만큼 늘렸다가 자, 선생님 요거만 얘기하고 또 쉴게. 그럼 잘 봐봐. 좀 덥지 오늘. 여기까지 늘렸다가 자, 여기까지 늘려 잡고 있는 거야. 그럼 뭐만 있어?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만 있겠지. 원래 아무것도 안 늘어났을 때가 이만큼이었으니까 이만큼이 늘어났으면 여기서 이제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만 있거든. 내가 놓는 순간 어떻게 돼? 내가 이제 잡아당긴 힘이 없어지니까 탄성력만 있으면 내가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지? 줄어들어서 지금 현재 여기를 지나가고 있는 거야. 근데 여기도 처음보다 이만큼이 늘어나 있는 상태인 거야. 그래서 여기를 지날 때 속도를 V1이라고 해보자 이거지. V1. 알겠니? 자, 그러면 여기서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얼마지? 2분의 1에다가 용수철 상수라는 거에다가 원래 위치 대비해서 늘어난 길이 x1의 제곱이겠지. 맞아?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돼? 현재 지금 여기를 이렇게 지나고 있을 때 속도가 v1이라 그러면 2분의 1 m v1의 제곱이겠지. 맞아? 자, 그래서 얘가 지금 더 줄어들어. 쭉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를 또 치다. 그래서 원래 위치 대비해서는 x2만큼 늘어나 있는 상태인 거고 어쨌든 일로 가고 있는 상황이야. 그런데 자, 여기서 여기까지 온 동안 계속 탄성력이라는 힘이 작용하니까 이때보다 이때가 당연히 속도가 더 빨라졌겠지. 맞아? 빨라졌겠지? 그럼 V2라고 해볼게. 그러면 이 지점에서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 X2의 제곱이 되겠지. 맞니? 어? 자, 그러면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늘어난 거 줄어든 거야. 무조건 얘가 기준이거든. 얘 대비해서는, 그러니까 이거 땅바닥이라고 치 니네 높은 데서 떨어지는 상황이라 생각하면 되겠지. 이거 대비해서 늘어난 길이가 줄어들었으면은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줄어든 거야. 얼만큼 줄어들었어? 얘에서 얘를 뺀 것만큼 줄어들었지. 맞아?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요만큼 줄어들어. 자,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이라고 해볼게. 에너지 감소량은 2분의 1 K x1의 제곱 빼기 2분의 1 K x2의 제곱만큼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줄어든 거야. 그럼 아까 중력이랑 똑같아. 포텐셜 에너지가 줄어든 것만큼 일을 한 셈이야. 그럼 일을 했으니까 이 운동 에너지 정리에 의하면 일을 해준 것만큼 운동 에너지 또 늘어나야 되거든? 아까 이제 얘가 얘보다는 속도가 빠르잖아, 얘가. 그럼 운동 에너지는, 자, 여기서는 2분의 1 mv2의 제곱일 텐데, 속도는 v2가 빠르니까 운동 에너지 늘어난 거지? 운동 에너지 얼만큼 늘어났어? 얼만큼 늘어났네? 응? 얘가 빠르다며.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되지. 그러면은 2분의 1 mv2 제곱에서 2분의 1 mv1 제곱 뺀 것만큼 운동 에너지 늘어난 거야. 그럼 다시 얘기하자면
포텐셜 에너지가 줄어드는 것만큼 일을 한 거고요. 일을 해준 것만큼 운동 에너지가 늘어났으니까 이게 같아야 된다고. 맞지? 같아야 돼. 그럼 이거 마찬가지로 이항시켜서 정리하면 2분의 1 kx1의 제곱에다가 얘를 넘기면 플러스 2분의 1 mv1의 제곱은 얘를 이항시키면 2분의 1 kx2의 제곱에다가 2분의 1 mv2 제곱을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게 뭐지, 이게? 요 지점에서 포텐셜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 더한 거고, 얘는 요 지점에서 포텐셜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 더한 거지?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 더한 거는 역학적 에너지라 했으니까 용수철이 늘어났다 줄어들든 줄어들었다 늘어나던 이 경우에도 역학적 에너지는 공기저항이나 마찰이 없다고 하면 보존되더라 이 말이야. 알겠니? 보존되더라. 그러니까 수식적으로 하는 게 어려우면 그냥 역학적 에너지가 늘 보존된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도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밑에 자 4번을 보시게 되면 4번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그래서 뭐야? 거기다 줄거야 돼. 마찰이나 공기저항이 없다면 그게 중력에 의한 놈이건 탄성력에 의한 것이건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은 항상 일정하더라. 그지? 근데 조건이 뭐라고? 마찰이나 공기저항이 없을 때라 그랬잖아. 없을 때. 그지? 그러니까 그 밑에 5번 보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경우는 뭐다 그러면? 거기다 줄거야지. 중력이나 탄성력 말고 마찰이나 공기저항을 받으면 그때는 마찰이나 공기저항 때문에 다른 사용할 수 없는 뭐 열이나 빛이나 소리의 에너지 같은 걸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다 이거야. 그래서 항상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라고 말하려면 문제에서 잘 읽어야 되는 거. 공기저항이 없거나 마찰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는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보존된다라는 거. 그러나 실생활에서 공기저항 다 있지. 마찰 다 있지. 그러니까 이렇게 마찰이나 공기저항이 있는 조건에서는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어. 그럼 그 줄어든 것만큼 몰려 나간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 아까 봐봐. 자, 아까 공이 떨어지는 상황 얘기해 볼게. 자, 만약에 여기서 포텐셜 에너지가 100이고 내가 손으로 잡고 있어서 운동 에너지가 예를 들어 0이었다고 치자 이거야. 그러면 요 지점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이거 두 개 더한 100이었겠지. 그럼 이 공이 떨어져. 근데 공기저항이 없다고 해서 만약에 요 지점에서 포텐셜이 80줄이야.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돼야 되니까는 얘가 20이 돼서 이거 더한 값은 항상 100이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까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가 줄어들었어. 그러면 그거만큼 얘는 늘어나겠지. 이거는 공기저항이 없을 때 얘기인 거야. 근데 공기저항이나 마찰이 있게 되면은 그 마찰에 의해서 어떻게, 우리 공 같은 것도 빠르게 던지면 슉슉 소리 나잖아. 그 에너지 중에 일부가 소리나 빛이나 뭐 소리나 빛이나 뭐 이런 열이나 이런 걸 빠져나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가 20줄이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운동 에너지가 20줄이 못 늘어나는 거야.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소리나 빛 에너지를 10줄이 빠져나갔다라고 하면 얘가 20줄이 얘는 10줄밖에 못 늘어나는 거야. 그 결과로 얘가 10이 돼야 돼. 그러면은 역학적 에너지는 어때? 아까는 100이었는데 얘는 90이잖아. 점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야. 그래서 니네 실제로 바닥에 떨어뜨린 공이 원래 높이까지 절대 못 오지. 그게 이것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그래서 공기저항이나 마찰이 있을 때는 이런 다른 에너지로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 자체는 점점 줄어드는 거지. 그러나 남아있는 역학적 에너지하고 빠져나간 에너지까지 합치면 에너지 전체 양은 항상 일정하지. 그거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 그래. 그거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거기 밑에 보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운동 그래서 뭐야? 뭐 공을 떨어뜨렸는데 걔가 원래 높이까지 못 올라오는 거. 거기 2번 보면 이렇게 돼 있지.
전체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와 열 에너지 등을 합한 전체 에너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일정하다. 그 옆에다 써놔. 요거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한다고요. 요건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한다. 알겠지? 그러니까 에너지가 전환이 여러 차례 되면 될수록 얘가 점점점 많아지는 거지. 얘가 점점점 많아지고 얘는 점점 줄어드는 거지. 공기저항이나 마찰이 있을 때는.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옆에 플러스 강의 보면은 아까 요거 있지, 요거 용수철에서 얘가 이 포텐셜 에너지가 줄어드는 거. 자, 여기 봐보자. 요 그래프로 나타낸 건데, 자, 여기가 에너지고, 지금 가로축이 뭐 늘어난 길이라고 합시다. 늘어난 길이. 늘어난 길이 혹은 줄어든 길이라고 하자고. 그럼 아까 여기 용수철 그림에서 선생님이 지금 점점점 줄어드는 상황을 이렇게 지금 그려놓은 거잖아. 그죠? 여기가 이제 기준이라고. 그럼 이제 점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포텐셜 에너지가 어떻게 줄어들어? 야, 포텐셜 에너지가 2분의 kx 제곱이지. 2차 함수 아니니? 그러니까 이렇게 줄어든다고. 이런 식으로. 이게 만약에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면,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오는 동안, 처음에 여기였는데 내가 여기까지 놨다가, 늘렸다가, 놓으면 점점 길이가 다시 줄어들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원래 위치로 되돌아가는 상황이니까 포텐셜 에너지가 줄어드는데, 얘가 2차 함수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든다 이거지. 그러면 그때 운동 에너지도 2차 함수잖아. 만약 공기저항이 이제 없는 상황에 운동 에너지 점점점 쭉 늘어나겠지. 만약에 원래 위치까지 이렇게 되돌아온다라고 하면. 그렇지만 결국 그 둘을 합한 거는 항상 어때야 된다? 일정해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지점에서 운동 에너지가 이만큼이면 역학적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가 이만큼이니까 이걸 여기다 이렇게 갖다 붙이면 항상 이만큼. 그래서 줄어들 때는 이렇게 2차 함수 형태로 줄어들고 늘어나는 것도 2차 함수 형태로 늘어나지만 공기저항이나 마찰이 없다면 역학적 에너지 그 합은 항상 일정하다라는 게 지금 그 옆에 플러스 강의에 나와 있는 겁니다. 알겠니? 그러니까 거기 지금 그 그림에서 A하고 O 부분만 선생님이 지금 그린 거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니? A하고 O 부분. 여기 A 이렇게 돼 있고 O. 그 부분만 그린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줄어드는지 얘기하려고. 왜 이렇게 줄어드는 거고, 왜 이렇게 늘어나는 거고. 얘네들이 2차 함수 형태죠. 2차 함수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지? 그래서 그렇기 때문이다. 라는 것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전환 보존에 대한 얘기를 했다만, 여기는 사실 또 문제를 풀어보는 게 더 중요한 단원이겠지? 그래서 요거는 또 잠깐 쉬었다가 몇 개 문제들을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알겠지? 자, 3번 문제 보면은 뭐 이거 그냥 공식만 알면 푸는 문제지. A는 5kg. 그 다음에, 자, B는 2kg. 그지? 얘네들이 지금 오른쪽으로 이렇게 운동하고 있는 거래. 자, 얘네들의 운동량이 같대. 자, 지금 여기 봐봐. 얘네들 속도 모르잖아. 이거 VA라고 하고요. 이 VB라고 할게.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운동량이 같다 그랬어. 그럼 현재 5kg짜리는 VA 속도로 가고 있으니까 운동량 얼마지? 5 곱하기 VA잖아. 5VA겠지. 맞아? 그 다음에 얘는 2VB겠지. 맞니? 이게 같다는 얘기야. 그러면 속도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얘와 얘 속도의 B는 구할 수 있지. 맞니? 속도의 B는 얼마가 나오지? 2대 5가 나오지. 맞아? 그러면 그냥 얘를 속도를 2라고 치는 거야. 2m/s라고 치고 얘를 5m/s라고 치면 돼. 비율이 2대 5니까. 그러면 그때 얘네들의 운동 에너지
자, A는 어떻게 돼? A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5kg 곱하기 속도를 2라 하면 2의 제곱이라고 그냥 치워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B는 이 K가 얼마가 되는 거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그러니까 사실은 써놓고 얘기하자. 이렇게 되면 돼. 어차피 운동에는 2분의 1은 공통으로 들어가니까 얘네들이 B만 물어보는 거라면 질량 곱하기 속도 제곱만 비교하면 되는 거야. 그죠? 그럼 이거 얼마가 되지, 요거? 여기 20이라면 얘는 50인 거니까 2대 5가 나오네요. 2대 5가. 맞지? 그래서 2번이 돼주면 되는 거야. 속도가 안 나와 있으니까 속도의 B를 먼저 계산해야 되는 거라고. 그 운동량을 통해서. 알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2kg, 자, 이것도 여기다 이제 그려보자. 2kg짜리가 10m/s로 가고 있대. 얘가 속력이 20이 돼야 된대, 그러면. 자, 만약에 속력이 20이 되는. 이렇게 돼야 된대. 자, 그럼 각각의 일단 운동에너지 계산해봐. 요거 얼마지? 2분의 1 곱하기 2kg 곱하기 속력 10의 제곱 해서 얼마 나와? 100줄이 나오거든? 맞죠? 그 다음에 이때 20이 된다면 이때 운동에너지는 뭐 이 정도는 이래 암산하겠지. 400줄이 되거든? 그러면 이랬던 애가 이렇게 되려면 운동에너지가 몇 줄이 늘어나야 돼? 300줄이 늘어나야 되는 거잖아, 지금. 100에서 400이 되려면. 그럼 이 300줄이 늘어나려면 내가 얘한테 300줄만큼의 일을 해줘야 돼. 니네 일 운동에너지 정리에 의해서 내가 물체 일을 해주면 걔는 그거만큼 운동에너지가 커진다고요. 그러니까 운동에너지가 300줄이 늘어나야 되니까 내가 열심히 쓰세요. 선생님이랑 똑같이 쓰세요. 나중에 또 지나면 결국 못 풀잖아. 지금 이해가 되는 듯 해도. 그래서 300줄의 일을 해줘야 된다 이거야. 4번. 4번에 그래서 3번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을 보자. 5번. 이거 내가 아는 거다라 하더라도 좀 잘 써놔. 그래야 또 나중에 되면 또 생각 안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써놓으면 나중에 보면 알잖아. 자, 5번 같은 경우에 보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1kg짜리 물체가 이렇게 있대. 1kg짜리 물체를 일정 F라는 힘으로 지금 이제 끌고 간대. 그지? 그래서 일정한 힘 F로 쭉 끌고 간대. 자, 그 옆에 이제 그래프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끌고 가는 상황이야. 일정한 힘으로 끌고 간대요.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옆에 그래프를 보면은 그때 이렇게 힘을 줘서 이제 끌고 갈 때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가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보면은 이렇게 돼 있거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5라고 돼 있지. 자, 0초일 때. 그리고 2초일 때. 자, 그럼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0초일 때가 바로 이 순간이야. 내가 이 물체에 힘을 주기 시작할 때 얘는 속도가 1이었다는 얘기지, 1. 그랬던 애를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애를 오른쪽으로 계속 더 끌고 간 거지. 그래서 2초 동안 내가 끌고 갔어요, 2초 동안. 그럼 2초 후가 되는 거죠, 여기가. 그랬을 때 속도가 지금 얼마가 돼 있대? 얘가 5m/s가 돼 있대. 맞지? 자, 그러면 이때 운동에너지 한번 자, 이때는 운동에너지가 얼마겠어? 2분의 1 곱하기 1kg 곱하기 1의 제곱이니까 2분의 1줄이었거든? 맞지? 그런데 2초 후에 얘가 일정한 힘을 끌고 갔더니 2초 후에 5가 돼 있다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1kg 곱하기 5, 25 이렇게 돼. 그럼 2분의 25줄이지. 자, 그럼 봐봐. 내가 힘을 줘서 끌고 가기 전하고 쭉 끌고 갔을 때 2초 후의 차이가 얼마나? 2분의 1에서 2분의 25가 됐으면은 운동에너지가 2분의 24줄만큼 늘어난 거 아니니? 맞지? 12줄이겠지, 12줄이 늘어난 거잖아. 그러면 얘가 운동에너지가 12줄이 늘어난 이유는 뭐 때문에? 내가 그만큼 일을 해준 거지. 내가 해준 일의 양이 얼마다? 12줄이다. 내가 그만큼 일을 해줬으니까 그만큼 얘가 운동량이 늘어난 거라고. 자, 그럼 우리 일의 양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힘 곱하기. 그지? 거리를 구하거든? 그럼 여기서 말하는 힘이 내가 끌고 간 힘인 거야. 그 다음에 거리 알아야 되잖아. 자, 이게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이 뭐였지? 이게 거리야. 이게 거리. 그럼 2초 동안 내가 지금 얘를 몇 미터 끌고 간 거? 요 면적만큼 끌고 간 거야. 그럼 이거 얼마 나와? 요거 사각형이 2가 나오고요. 요거는 2 곱하기 4 곱하기 이거 4 나온 총 6m네, 6m. 2초 동안 6m를 끌고 갔더니,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m가 되는 거고, 2초의 속도가 5가 돼 있더란 얘기지. 맞아? 자, 그러면 내가 해준 일량이 12줄인데 힘의 크기는 모르지만 결국 6m를 끌고 갔다는 거야. 그럼 내가 얼마의 힘으로 끌고 간 거야? 2N의 힘으로 계속 끌고 갔다는 얘기가 되죠. 그럼 보기 기억을 봐보자. 힘 F의 크기는 얼마다? 2N이다. 나오지. 나왔잖아. 니은 0에서 2초 동안 일회량은 얼마? 했잖아. 일회량 얼마큼 해준 거라고? 운동 에너지가 늘어난 것만큼 내가 일을 해준 거라고요. 12줄. 니은도 맞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얼마가 나온다? 12줄. 늘어났잖아. 디귿도 맞는 말이지. 그래서 여기서는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는 말이 되는 거다 이거지. 알겠지? 잘 적어놔야 돼. 자, 6번. 자, 그림과 같이 민수는 교실 바닥에 놓여져 있는 질량이 1kg짜리 책을 일정한 속력으로 2m 높이 선반에 올려놨대. 자, 6번. 자, 바닥에 1kg짜리 물체가 있는데 내가 이거를 2m 높이의 선반에다 올려놨단 얘기야, 지금. 이 높이가 2m지, 2m. 그지? 2m. 자, 중력 가속도는 10이라고. 잘 봐봐. 해봐. 내가 바닥에 있는 거 물체를 들어올려서 일을 하려고 하면 얼만큼의 힘을 줘야 된다고? 자, 얘한테는 중력이 작용하고 있겠지. 중력은 어떻게 구한다고?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 10. 그럼 중력이 10N으로 잡아당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얘를 들어올리려고 하면 어디 갔어? 내가 얘를 들어올리는데 거기 문제 보면 일정한 속력으로 들어올린다고 돼 있지. 일정하려면 얘한테 R점이 0이 되려니까 내가 10N의 힘으로 들어올려야 되는 거야. 얘랑 똑같은 힘으로. 그럼 내가 10N의 힘으로 얘를 2m 높이 올려놨어. 내가 해준 일량 얼마지? 계속 일정한 속력으로 올라가려면 내가 계속 10N의 힘을 줘야 되고, 그래서 2m를 이동시킨 거니까 내가 해준 일량은 10N이라는 힘으로 2m를 움직였으니까 내가 20줄의 일을 해준 거야. 그럼 바닥에 있는 걸 여기서 이렇게 여기까지 올려놓는데 내가 20줄의 일을 했으면 그 20줄만큼 얘는 위치, 포텐셜 에너지가 생긴 거지. 그러면 여기서 얘가 갖는 포텐셜, 뭐 계산을 해도 20줄이 나올 거 아니야. 포텐셜 에너지 20줄. 내가 일해준 것만큼 포텐셜 에너지가 늘어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보기 보자. 기억. 민수가 이 책에 대해서 한 일량 얼마? 20줄이라고요, 20줄. 20줄. 니은. 선반에 놓여있는 책의 중력 포텐 20줄이라고요. 20줄. 이거는 뭐 그냥 계산해도 나오는 거지. MGH라는 데다 집어넣어서 계산해도 나와. 자, 그 다음에 디귿. 선반을 기준면으로 하면 1번. 선반이 기준면이라면 얘는 선반에 놓여져 있는 거 아니니? 높이가 0이 될 거 아니야. 당연히 포텐셜 에너지 얼마? 0이어야죠. 디귿도 맞는 말인 거야. 그래서. 알겠니? 선반을 기준면으로 하면 책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은 0인 거지. 이 얘기가 그냥 선반이 놓여져 있는 녀석의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냐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거든? 0인 거야, 0. 왜? 야, 여기가 기준면인데 여기 놓여있잖아. 높이가 얼마겠어? 높이는, 포텐셜 에너지에서 높이는 항상 기준면을 기준으로 높이야. 선반이 기준면이면 거기 위에 놓여져 있는 애는 높이가 0이겠지? 그러니까 질량이 1kg이고 중력 가속도가 10이어도 높이가 0이니까 포텐셜 에너지 0인 거지, 0. 그지? 아까 얘기는 지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얘기인 거고. 그래서 디귿도 맞는 말이 된다는 얘기야. 답이 없네? 가만 있어봐. 선반을 기준면으로 하면 선반을 올려놓았지. 책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증가량. 민수가 책에 한 일은 20줄. 아니, 근데 이것도 맞는데? 니은. 선반이 놓여져 있는 책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20조. 이것도 맞는데? 가만 있어봐. 야. 기억이 그거 같아, 기억이.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이게 책인데, 책을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들어올리면, 이거 누구에 대해서 일을 한 거야?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한 거야, 중력에 대해서. 왜냐면 내가 들어올릴 때는 중력만큼 힘으로 들어올리는 거니까, 그지?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그냥 표현 때문에 그런 건데, 민수가 책에 한 일의 양이 20줄이 아니라, 중력에 대해서 한 일의 양이 20줄이다 라고 해야 맞는 말인 것 같아. 그래서 기억은 틀리고 니은과 디귿이 맞는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치? 니은과 디귿. 그거 책에 일을 해준 게 아니고 사실은 책은 중력이라는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책을 들어올린다라는 건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해준 거야. 중력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서는 기억은 틀리고 니은 디귿이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아.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일단 7번. 7번을 보시면 빗면이 나오지, 빗면. 그지? 자, 아까 선생님이 잠깐 언급을 했는데 있잖아, 얘들아. 이 높이 있지, 높이. 내가 물체를 들어올리거나 할 때 이렇게 들어올리나 이렇게 어차피 이 높이가 같으면 해준 일의 양은 어떨까? 똑같아. 이 높이가 중요한 거, 어차피 높이가. 자, 그러면 지금 이 빗면의 길이는 2m고 자, 높이는 1m야. 그래서 내가 빗면을 이용해서 5kg짜리를 지우야 잔다. 그렇게 되면 자세. 자, 5kg짜리의 힘을 가해서 빗면을 따라 쭉 올라가는 거야. 그럼 그냥 생각해요. 들어올린 높이는 결과적으로 1m인 거야. 맞지? 그런데 자, 빗면을 따라서 내가 힘을 줘갖고 쭉 끌고 가는 거지.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지금 옳은 거 여기 이게 뭐야? 이게 30도고요. 이제 옳은 거 고르래. 자, 기억.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여기까지를 올려놨어요. 이렇게 끌고 가서. 그러면 이렇게 끌어올리나 이렇게 끌어올리나 결국 높이는 1m이기 때문에 내가 해준 얘 포텐셜 에너지 얼마겠어? 지면을 기준으로 하면 5kg짜리가 결국 이렇게 올리나 이렇게 들어올리나 1m 높이에 떠 있는 거잖아. 지면을 기준으로. 포텐셜 에너지 mgh 어떻게 되지? 5kg 곱하기 중력과 속도는 10으로 하라고 돼 있고 높이 1m니까 50줄의 포텐셜 에너지 갖는 거야. 그러면 결론은 뭐냐? 이렇게 끌어올려서 내가 해준 일의 양도 결국 50줄이고 아니면 직접 얘를 그냥 이렇게 수직으로 들어올릴 때 해준 일의 양도 50줄인 거야. 높이만 보시면 됩니다. 높이만. 이렇게 끌어올리든 이렇게 수직으로 들어올리든 높이가 같으면 적어라. 지우야 안 적으니까 더 졸리는 거야. 일의 양은 같은 거고 그럼 결국 그 높이에서 포텐셜 에너지가 같은 거야. 그럼 일단 기억은 맞는 말이야. 자, 그 다음에 그럼 봐라. 이렇게 끌어올리더라도 해준 일의 양이 50줄이 나와야 되거든. 왜냐면 여기서의 포텐셜 에너지가 50줄이니까 무조건 그동안에 내가 해준 일의 양이 50줄이 나와야 돼. 그런데 빗면을 따라 끌고 갈 때는 2m를 끌고 가게 되는 거지. 맞아? 그럼 빗면을 통해 해준 일의 양. 선생님하고 똑같이 책에 써져 있어야 돼. 해준 일의 양. 자, 일의 양은 우리가 뭐야? 힘 곱하기 거리잖아. 그럼 봐봐. 빗면을 통해 일을 해주던 아니면 수직으로 들어올려서 일을 해주던 일의 양은 얼마라고? 포텐셜 에너지 50줄만큼이라고. 그럼 이게 50줄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런데 빗면을 이용하면 거리가 몇 미터야? 2m를 끌고 가는 거잖아. 바닥을 따라서. 2m. 그럼 내가 얼만큼의 힘으로 끌고 가야 돼? 25N의 힘으로 2m를 끌고 가야 50줄이 되겠지. 그지? 혹시 니네 질의 원리 그 일의 원리 배웠나? 아직 안 배웠나? 이게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그죠? 일단 이렇게 돼. 그냥, 최종적인 높이가 같으면, 이렇게 끌고 가나, 이렇게 들어올리나, 일의 양이 같다라는 걸 이용하면 돼. 그러면 50줄이 돼야 되거든? 그러면, 빗면을 통해서는 2m를 끌고 가는 거니까, 끌고 갈 때는 25N의 힘으로 끌고 가겠구나.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그럼 니은, 맞잖아. 25N. 그죠? 그래서 기억도 맞는 말이고, 니은. 자, 그러면 봐라.
야, 그냥 들어올릴 때나, 방금 얘기했어. 그냥 내가 5kg짜리를 들어올리는 거나, 빗면을 이용하는 거나, 일의 양은 어떻다 그랬어? 같겠지. 근데, 빗면을 이용하면 내가 25N의 힘으로 끌고 가면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얘를 직접 들어올릴 때는 얼만큼의 힘을 줘야 되지? 야, 얘가 중력이 지금 50N이 작용할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얘를 이렇게 들어올리려면, 이 들어올리는 힘이 최소 50N이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디귿이 잘 봐. 빗면을 사용해서 일을 하면 물체를 직접 들어올릴 때보다 힘의 크기는 적어지는 거지. 그냥 들어올리려면 50N이 필요하지만 빗면을 이용하면 25N이면 되거든. 근데 일의 양이 줄어드니? 힘의 크기는 줄어들지만 힘의 크기가 줄어든 대신에 거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일의 양은 똑같아. 그 디귿이 틀린 거야. 힘의 크기는 줄어드는데 일의 양은 똑같아. 줄어들지 않아요. 무조건이야. 알겠니? 그래서 7번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니네가 한번 풀어봤는데 10번 문제 한번 봐볼게. 10번 문제. 자, 별표를 하나 해놓으십시오. 요거는 있잖아. 니네 3학년 2학기 때 역학적이 또 똑같이 나오거든. 요거 시험 문제 되게 잘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를 잘 알아두시면 니네 나중에 내신 공부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야.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지면에서 높이가 h인 곳에서 똑바로 떨어뜨린대. 자, 지금 10번 문제야. 높이가 h인 곳에서 어떤 공을 하나 떨어뜨리는 거야. 그래서 지금 자, 여기 봐봐. 이 전체 높이가 h일 때 지금 요 공이 3분의 h 지점까지 떨어진 거야. 맞죠? 그랬을 때 뭘 물어봤냐면 요때 여기를 지날 때의 속력 VA 하고요.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여기 지면에 닿을 거 아니야? 닿는 순간의 속력 VB가 몇 대 몇이냐 이렇게 물어본다. 중학교 때는 보통 여기를 지날 때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비가 얼마냐? 라고 물어보기도 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아까 배운 문제에서 공기 저항은 무시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역학적 에너지는 어때야 돼? 늘 같아야 돼. 맞니? 잘 봐. 얘가 질량이 m이라고 할게요. 그럼 자, 여기서 얘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지? m, g, h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잡고 있는 상황이면 운동 에너지가 0일 거 아니야? 맞니? 맞지? 그러면 그 위치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더한 게 역학적 에너지인 거지. 자, 그러면 요 3분의 h 지점에서 포텐셜 에너지 얼마지? m, g, 3분의 h. 맞지?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는 얼마지?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va 제곱 이렇게 되겠지. 맞느냐? 그러면 여기서 역학적으로 이거 두 개 더한 거겠네? 맞지? 맞아? 그러면 이게 뭐랑 같아야 돼? 얘랑 같아야 돼. 그러면 요거는 mgh랑 같다 이렇게 쓸 수 있지. 맞니? 맞아. 자, 그러면 닿는 순간 생각해보자. 닿는 순간. 닿는 순간은 닿았으니까 포텐셜 에너지는 0이 되겠지. 맞니?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는 그때 닿는 순간의 속도가 VB라고 하면 2분의 1 mVB 이렇게 돼요. 제곱. 그럼 이 닿는 순간에 역학적으로 요거 두 개 더한 걸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이게 뭐랑 같아야 돼? 이거랑 같아야지. MGH겠지. 그럼 봐봐. 정답은 이렇게 됩니다. 2분의 1 MVB 제곱은 MGH 하고 같은 거고. 자, 요 식에 따르면, 봐라. 요거 이렇게 넘길게요. 그러면 2분의 1 MVA 제곱은 어떻게 되는 거야? MG 3분의 2H다 이렇게 쓸 수 있지 않니? 맞잖아. 요거 3H니까 3분의 MGH면 요거 그냥 MGH면 요거 3분의 2 MGH 나오겠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쓸데없는 거 지워버리자고. 2분의 1 지워버리고요. M 지워버리고요. 그지? G도 지워버리고요. H도 지워버리면 맞아? VB 제곱은 그냥 1이라고 보자면
VA 제곱은 3분의 2인 셈인 거잖아. 맞니? 자, 그럼 이렇게 쓸 수 있겠네. VA 제곱이 대 VB의 제곱은, 자, VA 제곱은 3분의 2인 셈인 거고, VB의 제곱은 그냥 1인 셈인 거지. 맞아? 그러면 VA 대 VB는 여기다가 루트를 씌워주면 됩니다. 그럼 얘는 루트 3분의 2 대 1이지. 1. 이렇게. 맞아? 1이 되는 거야. 그럼 이게 몇 대 몇인 거냐? 아니면 이렇게 해줄까? 좀 어려우면은 얘가 3분의 2 대 1이니까 양변에 3 곱해버리면 이거 몇 대 몇 나오는 거야? 2 대 3인 거나 마찬가지거든? 2 대 3? 맞지? 3분의 2 대 1이면 맞잖아. 그러면 VA 대 VB는 루트만 씌우면 루트 2 대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10번은 2번이 되겠다 이거죠. 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라는 걸 이용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4번 가봅시다. 14번. 니네 뭐 중학교 내신 공부할 때 도움이 되는 거라면 또 이런 게 더 도움이 되겠지. 14번 문제 한번 봐볼게. 14번. 저희 마음 같아서는 1번부터 끝까지 다 풀어주고 싶은데 우리가 시간이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제 진도도 사실 지금 선생님이 계획한 것보다 굉장히 늦거든. 원래 진작에 이 대단원은 일단은 끝나야 되는데 지금 되게 선생님 딴에는 굉장히 자세하게 지금 나가고 있어. 그래서 진도가 조금 늦으니까 진도가 왜 이렇게 늦냐라고 혹시라도 엄마가 물어보시면 선생님이 되게 자세하게 해주셔. 이제 내가 어머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왜냐면 선생님이 그냥 쭉 설명만 하면 니네가 하나도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자세하게 하려고. 특히 다음 시간에 하게 될 그 연력학 법칙이라는 게 굉장히 또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그럼 볼게. 보자. 지금 14번 문제거든. 지금 2kg짜리 물체가, 자, 지금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 여기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 여기가 지금 5m인 지점이고, 여기가 또 추가로, 여기가 10m인 지점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5m, 여기가 5m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2kg짜리 물체가 10m/s로 가고 있어. 자, 여기가 A점이고, 여기가 이제 B점이고, 자, 여기가 C점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D점이 된 거야, D점. 자, 그래서,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고르래요. 자, 기억. A점에, 얘 봐봐. 지면이 여기니까 우리가 보통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포텐셜 에너지는 지면이 기준이거든? 그러면 지금 요 A점에서는 얘는 지면으로부터 5m 높이에 있는 셈인 거야. 맞지? 자, 그러면, 자, 내봐야 돼. A점에서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가 되지? 자, 거기 문제에서 중력 가속도는 10m/s 제곱이라고 하라 그랬잖아? 자, 질량 2kg 곱하기 G 10. 높이 5m인 거지, 5m. 그럼 이거 얼마가 나오니? 100줄 나오지, 100줄. 포텐셜 에너지가.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는 얼마 나와? 2분의 1 곱하기 질량 2kg 곱하기 현재 10m/s로 가고 있으니까 100줄. 100줄입니다. 100, 10의 제곱. 그제? 그래서 100줄 나와. 자, 그럼 봐봐. 역학적 에너지는 뭐라 그랬어? 두 개 더한 거. 그럼 A점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야? 200줄인 거야, 200줄. 그러면 보기 기억 어때? 맞는 말이지? 자, 그 다음에 봐라. 얘가 그러면, 얘가 이렇게 이제 갈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문제에서 모든 마찰과 공기장이 없다고 했으니까 B점이든 C점이든 D점이든 역학적 에너지의 합은,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200줄이 나와야 되는 거야. 맞지? 자, 보기 니은을 보세요. 자, 그럼 C점에서는. 야, 얘들아. C점은 지면에 내려온 거잖아. 맞아? 여기서 포텐셜 에너지 얼마겠니? 0이겠지, 무조건 계산 하나마나. 맞아?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는 모르잖아. 그런데 어느 지점이든
포텐셜과 운동 에너지 합한 거는 일정에서 200줄이 나와야 된다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요 C 지점에서 운동 에너지가 얼마인 거? 200줄인 거지, 200줄. 맞네? 그러면은 니은 틀렸죠? 운동 에너지는 100줄이 아니라 200줄이 돼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물체는 D점에 도달할까 못할까? 야, 이런 게 있어. 봐라. 요 같다고 쳐, 여기에 같다고 쳐. 여기 딱 멈췄다고 쳐보자. 맞아? 멈췄다고 쳐볼게. 그럼 여기서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가 되지? mgH니까 질량 2kg에다가 중력 가속도 뭐야? 10에다가 여기에 딱 멈춘다고 높이가 10이 되는 거잖아. 어떻게 되지? 200줄 나오지. 맞아? 그럼 멈춘다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돼? 이게 이제 포텐셜 에너지라고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돼? 0일 거 아니야. 그럼 더하면 역학적으로 200줄이지, 그지? 갈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내가 멈춘 상황이면 이제 무조건 운동이 0이잖아. 포텐셜 에너지 계산인데 이거보다 넘어갈 수는 없는 거거든? 딱 여기까지 간다고요. 그지? 간다고요. 그러면은 디귿이 틀렸지. 맞아? 디귿이 틀린 거 아니야? D점에 도달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도달할 수 있는 거야. 딱 거기서 멈추는 거야. 알겠니? 딱 멈추게 되는 거야. 왜냐면 역학적 에너지 비교하면 되는 거야. 역학적 에너지가 항상 200이어야 되니까 여기서 만약에 역학적 에너지 200이 넘어간다면 여기 못 오는 거라고요. 근데 지금 딱 계산해보니 어때? 역학적 에너지가 200이 나오거든? 갈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알겠지? 에너지가 없던 게 생기지는 않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한 문제만 더 해보자. 16번 봐봅시다. 16번. 자, 16번. 자, 지금 보면은 16번. 열심히 적어야 덜 졸려. 내가 오늘 16번만 하고 마무리할게. 마무리할게. 왜냐면 뒤에 연력학 법칙이 나오는데 그 중간에 내용 하다 끊는 것보다는 다음 시간부터 쭉 나가는 게 더 나으니까. 자, 벽에 지금 벽이 지금 요렇게 있고요. 여기에 용수철이 요렇게 지금 있고 여기 판때기 하나 딱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 공이 하나 굴러와요. 2V의 속도로. 자, 이 용수철은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딱 그냥 원래 이 상태인 거야. 자, 그럼 이 순간에 해봐. 이 순간에 용수철 나왔으니까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야? 0이지, 0. 용수철이 늘어난 것도 없고 줄어든 것도 없으니까. 맞아? 0이겠지?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부딪혔어. 와서 부딪혀가지고 용수철이 조금 원래 길이보다 줄어든 거야. 이만큼. X만큼 줄어들었다고 치자. 맞아? 근데 그 공의 속력은 V가 된 거야. V가. 자, 이 공의 질량을 M이라고 할게. 해봐. 이 공은 운동 에너지가 얼마였어?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2V, 4V 제곱이겠지? 그럼 2MV 제곱만큼의 운동 에너지를 갖고 있었겠지? 맞지? 그런데 용수철 여기 와서 딱 부딪혔더니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용수철을 밀었는데 그때 속도가 지금 V란 얘기인 거 아니야? 이때 운동 에너지는 얼마인 거야?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V 제곱이 된 거지? 맞니? 야, 그러면은 부딪히기 전하고 비교했을 때 운동 에너지가 얼만큼 줄어들었니?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되잖아. 2분의 4라고 하면은 2분의 3 MV 제곱만큼 운동 에너지가 줄어들었지? 그럼 운동 에너지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일을 했단 얘기야. 그치? 이 공이 얘를 밀어서 이만큼 일을 한 거야. 그치? 그래서 이제 용수철이 줄어들었으면 얘는 원래 위치 대비해서 줄어들거나 늘어났어. X만큼. 그러면 그거만큼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가 생긴다니까?
그럼 X만큼 줄어들었다고 하면 이때 이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가 돼? 2분의 1 K에 X만큼 줄었다 그러면 X제곱만큼 포텐셜 에너지가 생겼겠지? 야, 원래 포텐셜 에너지가 0이었는데 2분의 1 K X제곱만큼 생겼어.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 X제곱만큼 늘어난 거 아니니? 맞아?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이만큼 줄어들어서 일을 했으면 그거만큼 포텐셜 에너지가 늘어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지? 운동 에너지 감소량 이만큼이 늘어난 포텐셜 에너지 양하고 같다고 이렇게. 자, 보기를 볼게요. 그러면 나가 됐을 때 요 상황. 근데 이것도 사실 필요가 없네. 그러면 야 봐라. 이 지금 요 상황일 때 구슬의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 비잖아. 자, 그러면 요 상황일 때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라며. 맞지? 맞아? 그러면 요 상황일 때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 제곱인데 그거는 크기가 얘랑 같다며. 어?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 제곱 대신에 2분의 3 mv 제곱이라고 써도 된다고. 그 크기가 같을 거 아니야. 이렇게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몇 대 몇이 되는 거야? 1대 3이 되는 거죠. 맞니? 1대 3이 되는 거지. 요 순간에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비는 1대 3 이렇게 되는 거지. 맞니? 왜? 운동 에너지가 줄어든 것만큼 포텐셜 에너지가 늘어났기 때문에 얘랑 같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요 지점에서 포텐셜이 원래 이건데 이거 대신에 얘를 쓴 거라고. 그리고 요 순간의 운동 에너지는 그냥 이거잖아. 그럼 이거 대 이거인 거지, 이거 대 이거. 그래서 1대 3이 되는 거야, 1대 3. 알겠니? 이렇게. 그래서 16번의 답이 2번이 되겠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거기 73페이지까지는 우리 좀 숙제로 좀 해올 수 있도록 하고, 모르는 거 꼭 질문해. 다음 주에 선생님이 앞에 부분도 같이 검사해서 너무 많이 안 돼 있으면 부르겠어요. 알겠지? 부르겠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저기서 K랑 X가 뭐예요? 이거?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를 이렇게 구한다 그랬잖아. 만약에 얘가 X만큼 줄어들었으면, 공식이 있었죠. 아까 그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구하는 공식이 요거였다.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MGH를 구하는 거고, 용수철이나 고무줄일 때 길이가 X만큼 늘어나거나 줄어들면 2분의 1 곱하기 용수철 상수에다가 늘어나거나 줄어들어든 길이의 제곱 해준 게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라고요.